마왕님 어느 빌라에 A 임차인이 있고 A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주택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했는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인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주택보증공사가 포기했던 얘기는 낙찰금에서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받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낙찰 받았을 때 임차인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증공사는 보증금을 다 안 받고 포기할까요?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입니다. 집값이 1억이고 보증금이 1억입니다. 요즘 그런 깡통 전세들 많죠. 옛날 갭투자 쪽으로도 많고요. 이 전세 보증금을 들어온 사람은 주택보증공사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1억이니까 1억에 낙찰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한 8천 이렇게 받는다고 치고 8천을 받아도 1억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2천을 더 인수해야 됩니다. 7천에 받으면 3천 인수, 6천에 받으면 4천 인수, 5천에 받으면 5천 인수, 빵원에 가져도 1억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1억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1억인데 1억에 낙찰 받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낙찰 받으면 못 받은 보증금은 내가 포기해 줄게. 아무 하자 없는 거니까 당신이 낙찰 받는 금액이 곧 금액이야 라고 나름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 포기각서를 봤을 때 입찰자들은 걱정되는 물건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죠. 왜? 개인도 아니고 공기업이 나 그것만 받고 그만 받을래 라고 포기를 해버렸으니 그건 아무 하자 없는 경매물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아무 하자 없는, 즉 익숙한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나 경매 시장에서는 아주 싸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채권자다 보니까 빨리빨리 낙찰을 받아서 그나마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택보증공사 등을 찾아가 우리에게 포기각서를 해준다면,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만 그걸 안다면 이 물건을 아주 싸게 낙찰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교육 내용이 아니고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깡통 전세여서 낙찰이 안 되는 물건들은 그냥 포기하거나 또는 주택보증공사가 포기하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택보증공사 등에 찾아가셔서 그 보증금만 받고 포기하겠느냐를 개인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층 전원주택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사용 승인 건물로 내부 마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토지도 아직 임야 전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 낙찰 후 건축물 승인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 대장에는 없는데 등기에는 있는 겁니다. 또 두 개 나왔네요. 대장에는 없고 등기에는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건물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됐다는 완성된 완공, 준공 검사를 받으면 대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이죠. 자, 그 대장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완성이 돼야 대장이 나오고 대장을 갖고 등기를 하니까 그게 등기만 있고 대장은 없다. 이런 것들이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꼭 궁지에 몰리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많이 빌려갖고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등기를 내버리면, 즉 대장 내고 등기를 내면 온갖 채권자들이 거기에 가압류니 뭐니 막 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들어가 살면서도 허가받고 착공하고 다 했는데 완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준공검사라고 하죠. 완성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걸 완성시켜야 대장이 나오고 등기가 나오는데 등기가 나오면 온갖 게 다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완성시켜 놓고 이거를 사용 승인, 즉 대장 및 등기를 안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10명이 사용하고 100명이 사용하고 그 난리를 치니까 직격탄을 맞는 채권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법을 바꿔서 우리 낙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바꾼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일부러 대장 안 내고 등기 안 내는 거잖아.
등기를 낼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서류적으로 완성이 안 된 걸 대장을 낼 수는 없으니까 대장 없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건물이 완성돼서? 아니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걸라고 등기만 완성시켜 줄 수 있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등기를 만들 리는 없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등기를 만들고 그 등기를 가지고 경매를 넣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처럼 완성은 안 됐는데 서류상으로 등기는 나와 있어요. 그럼 덜컥덜컥 낙찰 받으면 이게 준공검사라는, 즉 건축물 대장을 내야 되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한 겁니다. 질문은 뭐였냐면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물을 그냥 아예 허가도 안 받고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감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받고 마지막에 완성만 안 시킨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완성이 됐죠. 제가 말하는 그 완성은 서류상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걸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아서 건축물 대장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지으려고 한 건 손바닥 모양인데 지금 짓고 난 건 주먹 모양이다. 혹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나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가 안 나고 대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에 가시면 거기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라는 허가 도면이니 뭐니 다 있어요. 거기서 그걸 요청해서 그거와 동일한지 봐야 되는 거고, 볼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비용을 좀 주더라도 그런 분을 한번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누굴 데리고 가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청에서 허가 그 서류를 넣은 사람은 그 시청 인근에 어떤 허가를 받아주는 설계사무실일 겁니다. 그 설계사무실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그 설계사무실 직원 또는 대표와 같이 가서 그게 완성될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 사살을 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어를 좀 쉽게 쓰려니까 제가 어렵네요. 쉽게 말을 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왕님. 계속 눈팅만 해오다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권리분석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서 조세 채권이 있을 경우 법정 기일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법정 기일과 세액이 나오는데 경매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세무서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경매대왕의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 즉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성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서울에 아파트에 세금을 안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압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압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제 아파트도 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압류 들어간 걸 이걸 당해세라 그러고, 성남에 들어온 건 당해세가 아닙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부과된 세금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해세의 경우 나중에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먼저 배당받아가는 그러한 배당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당받아가니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라도 그 배당금이 커버리면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일부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와서는 그 깡통전세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압류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당해세다 보니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내 낙찰가 금액이 좀 넉넉하게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당해세를 그리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세하게 말하자면 공매에는 뭐 세액이 나온다? 아니,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세금으로 공매를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공식적으로 현재는 세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는 특별히 없고요. 두 번째로는 당해세다 보니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 좀 낙찰가가 보증금에 비해 넉넉하다면 크게 개의치 않고 들어가셔도 문제 없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